안녕하세요. 잘 살아볼까요? 올해 본 예산에서 일부 민생 사업이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분이 비어 있다는 내용인데 인천일보와 한국일보, 이투데이 같은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노인장기 요양,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10월이 되면 어르신 요양이 끊기고 아이들 급식이 멈추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틀렸습니다. 요양보험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 얹혀 거치는 보험료로 굴러가는 제도라 어느 지역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건드려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나라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지역 사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 문제입니다. 같은 요양이라는 이름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건 보험료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살림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그 칸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9달치 편성이 바로 이 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혹시 9달치라는 말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오시나요? 저는 처음 듣고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한 해 예산인데 9달만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오늘은 이 9달의 정체가 뭔지,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은 멀쩡한지,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하는데 3분이면 충분하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동네의 살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라는 곳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가 한 해 굴린 돈은 520조 4,719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자기 지역에서 직접 거둔 돈,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을 합친 게 26.6%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돈이 45%고요. 나머지 28.4%가 지방채를 포함한 기타입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동네가 쓰는 돈 가운데 우리 동네가 벌어온 몫은 넷 중 하나가 조금 넘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애초에 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쓸까요? 도로일까요?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세출에서 가장 큰 몫은 사회복지로 33.6%입니다. 두 번째인 일반 공공행정이 16.1%니까 복지 한 칸이 그 다음 항목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받고 계신 복지 혜택 중에 어느 게 나라 몫이고 어느 게 지역 몫인지 구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열어보고서야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살림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오늘 다 보고 가실 겁니다. 우리 동네 형편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다시 뵙자는 뜻으로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를 머리에 넣고 나면 아까 그 9달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밝힌 바로는 한 해 예산이 41조 원이 넘습니다. 그 큰 곳이 1234억 원이 없어서 10월부터 석 달을 비워뒀습니다. 41조가 있는데 1234억이 없다. 앞뒤가 안 맞아 보이시죠? 그 41조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림에 들어온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 45%가 다 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중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돈은 쓸 곳이 정해진 채로 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면은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연금이면 기초연금에 쓰라고 이름을 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돈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돈을 내려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더러도 같이 내라고 합니다. 이걸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칭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 사업은 광역과 기초가 1대9로 나눠냅니다. 광역이 1을 대고 기초가 9를 대는 구조예요. 비율은 사업마다 달라서 광역이 훨씬 많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광역이 그 일을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준비해둔 구도 함께 묶입니다. 돈이 있어도 집행이 안 돼요. 짝이 안 맞으면 아예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돈이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묶이는 건 지역끼리 짝을 맞춰 대기로 한 그 몫입니다. 등급 받으신 어르신 앞으로 나가는 급여 자체가 아니고요. 이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가, 우리 군이 자기 몫을 다 챙겨놨는데도 위쪽 한 칸이 비면은 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30곳이 넘는 시군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도는 이렇게 촘촘하게 엮어놨는데 정작 한 칸이 흔들릴 때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아무도 미리 안 알려준다는 게 조사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돈을 헤프게 써서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가는 쪽이 아니라 들어오는 쪽이 먼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직접 걷는 돈 가운데 큰 몫이 부동산 거래에 붙는 취득세인데 집이 안 팔리면 이 돈이 곧바로 마릅니다. 해당 광역이 공개한 세입 자료로는 취득세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2026년 약 8조 원으로 3조 원가량 빠졌습니다. 반대로 나가는 쪽은 줄지를 않습니다. 어르신 인구는 해마다 늘고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 어려운 성격의 지출입니다. 들어오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느는 상태가 몇 해 이어지면 결국 달력 끝자락 석 달이 비게 됩니다. 이번 일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럼 실제로 비어있는 칸이 어디인지 이제 그 목록을 보실 차례입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사업이 지금까지 8가지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장기 요양 1234억 원입니다. 그 다음이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비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에 들어가는 291억 원, 산후조리비 80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34억 원 순입니다. 여기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족 돌봄수당, 소아응급의료기관 지원까지 더해집니다. 8가지를 다 합치면 2276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해당 지역이 밝힌 4분기 필요 예산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개된 8가지를 다 더해도 2276억이니까 아직 이름이 안 나온 사업이 700억 원어치쯤 더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8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된 게 8가지인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나 처가 어른들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만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겠습니다. 이 예산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회관이 의회에 넘어가는 게 2026년 8월 26일이고 심의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게다가 어떤 항목을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인 목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시군들이 미리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지는 중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흔들리고 뭐는 안 흔들리느냐는 겁니다. 같은 요양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돈의 출처가 다르면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시거나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 나가는 그 돈이요.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재원은 우리가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하고 나라가 넣는 국고지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으로 채워집니다. 본인 부담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15%, 시설에 들어가시면 20%고요. 그러니까 지역 살림이 어려워져도 여기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요양보험이 끊긴다는 말이 절반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이 대목입니다. 둘째, 지역이 부담하는 몫입니다.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장기요양 비용 가운데 공단이 낼 몫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이 자기 판단으로 얹어놓은 추가 지원까지 붙습니다. 이 칸이 바로 예산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등급받아서 요양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이 얹어주던 몫이나 지역이 함께 부담하던 사업은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본인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이 대목이 특히 헷갈립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의료급여가 아니면 면제는 안 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부담을 깎아주는 감경 쪽을 보게 됩니다. 이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기준 자체는 지역 예산하고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뉴스만 보고 알기 어려우셨죠? 저도 자료를 여러 번 대조하고 나서야 갈래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상태냐?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처가에 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뉴스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면서 그럼 우리 군에서 나오던 지원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군요. 옆에 계신 이웃 어르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열어봤습니다.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그 군은 살림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플러스 4.44%로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같은 도의 광역본청은 마이너스 2.35%였고요. 같은 도 안에서 한쪽은 적자, 한쪽은 흑자였던 겁니다. 쓰는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광역본청은 세출의 41%가 복지에 들어가는데 그 군은 복지가 17%였고 오히려 환경 분야가 17.6%로 더 컸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목도 광역은 40.1%, 그 군은 15%로 차이가 컸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역 뉴스 한 줄로 내 동네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역과 기초는 돈을 걷는 방식도 쓰는 곳도 아예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지방재정 365라고 치시면 첫 화면에 나옵니다. 주소로는 로빈 365.kr이고요. 들어가셔서 위쪽 메뉴 가운데 지방재정 통합 공시를 누르시고 거기서 한눈에 보는 지방재정을 고르신 다음 결산 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화면에 지역을 고르는 칸이 2개 나옵니다. 앞칸에서 시도를 고르시고 뒷칸에서 시군구를 고르신 뒤 조회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시군구 목록에는 그 지역의 모든 시와 군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보실 값은 4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 재정자립도. 우리 동네가 자기 힘으로 얼마나 버는지 보여줍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이 40.89%입니다. 둘, 통합재정수지 비율. 이게 플러스면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반대입니다. 같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3.23%예요. 셋, 분야별 세출에서 사회복지가 몇 %인지. 이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 지출이 살림을 많이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넷, 자체 재원 비율. 위에서 내려오는 돈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그 지역 홈페이지의 재정 공시로 바로 가는 링크도 붙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거기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고객센터 1522-7536으로 이용 방법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법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근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법에는 지역 살림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든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든 25%를 넘으면 주의단체,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번에 재정이 어렵다고 알려진 그 광역의 값은 2024년 기준 11.95%입니다. 주의 단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 흐름도 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그 값하고는 재는 방식이 달라서 높낮이를 맞대놓고 비교할 수는 없고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9년 6.50%에서 2023년 7.57%로 완만하게 올라왔습니다. 절벽이 아니라 오르막이에요. 그러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살림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마지막 석 달에 현금이 잠깐 모자란 상황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잠깐의 요양이 걸리고 급식이 걸려 있으니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요. 오늘 꼭 기억하실 건 3가지입니다. 등급 받아 쓰시는 장기요양보험은 지역 살림과 무관하게 굴러간다는 것. 흔들릴 수 있는 건 지역이 함께 되던 몫이고 그마저 9월 심의를 거쳐야 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동네 상태는 뉴스가 아니라 지방재정 365에서 3분이면 직접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동네가 생각보다 튼튼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뒤지면서 살림 내역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게 제일 아깝더군요.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말이죠. 우리 동네 재정 자립도가 몇 %로 나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 동네와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꼼꼼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살아볼까요?